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 금지에 이어 14나노미터 이하 장비 공급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 국내 반도체 기업 또한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기준을 더 높이는데 중국의 첨단 기술 공급을 원천 차단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곳이 중국이라는 아이러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더 많이 내다 파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당초 수출 통제 기준은 미세 공정인 10나노 미만 공정 장비였는데 이를 다음 달부터 14나노 공정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근 상무부는 글로벌 토보이자 미국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랩리서치, KLA 등의 해당 내용을 서신으로 통보했습니다. 올해 미국이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에는 미국에서 연방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서 삼성전화,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 수저우에는 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 디램 공장과 파운드리 공장이 있으며 다롄에는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14나노 미만의 최첨단 미세 공정 시설은 아니며 향후 첨단 공정 증설이 불가능하게 되며 계속 레거시 제조 시설만 운영해야 하는 셈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 수입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핵심 인력을 유치해 저체 장비 기술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지난달 엔비디아, AMD의 AI용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반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앞서 지난 8월에는 차세대 기술인 GAA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도 중국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EDA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이 규제를 받게 되었으나 중국은 이미 오픈소스인 리스크5 등의 막대한 투자로 소프트웨어도 자립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경우 이 경우 중국에 14나노미터 이상 레거시 공정을 좀 더 지어서 대만의 TSMC와 한번 붙어볼 필요가 있으며 삼성전자의 점유율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7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에서는 TSMC와 점유율 싸움에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며 레거시 공정에서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나노미터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레거시 공정 5개 정도 지어서 점유율에서 삼성이 우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이익만 난다면 충분히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삼성의 미세 공정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